안녕하십니까. 교사신도시입니다. 오늘은 건설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으로 도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설계사무소에 먼저 가야 되는 건지 건축회사에 먼저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. 결국은 어떤 각자 회사에 따라서 경험치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건설회사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개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. 잘 만나야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도면에 관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뭐 도면에 관한 내용을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요. 시중에 가보면은 뭐 가도면, 인테리어 도면, 설계 도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도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최근에 위례지구를 갔더니 거기에 다 뭐 가도면은 무료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건축회사에 한번 물어봤어요.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가도면을 좀 받고 싶은데 가도면을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랬더니 거기서 계약을 하시면은 가도면 떠드립니다. 또는 뭐 비용을 지불하시면 떠드립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건설회사에서는 혹시 대표님도 가도면은 어떤 상담을 하실 때 무료로 제공을 해주실 때도 있나요? 가도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파트너 업체가 있으니까 네. 가도면은 쉽게 떠줄 수 있죠. 아, 그래요? 근데 가도면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가짜 도면이에요. 아, 가짜 도면이 가도면입니까? 그렇죠. 그냥 가짜 도면. 생각하는 가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냐면 가도면 만들기 쉽잖아요. 방 3개 그려놓고 그렇죠. 거실 주방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. 어느 정도 그래도 법규나 이런 것들은 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가도면에도? 그런 건 캐드상에 뭐 외부 뭐 이격거리 맞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리면은 가도면이야 뭐 설계사무소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시간 생각하면 금방 그릴 수 있죠. 작업은까지. 하기야 요즘에 세무사 분들이라든가 변호사 분들도 상담하면 상담료 받으시더라고요. 네, 공인중개사들은 상담료가 없는데 건설회사 혹시 상담하면 상담료 받으시나요? 상담료라는 거는 뭐 공신인력이 있다든가 이러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담료 요구하기는 좀 상담료 받는다면 안 올 거 아니에요. 편하게 그냥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하고 오면 상담은 할 수 있겠네요. 그래, 전화하고 서로 뭐 약속이 없을 때 만나면 가능하죠, 그건. 자,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도면이 벌써 3가지가 나왔잖아요. 설계도, 그다음에 가도면, 인테리어 도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각자 이제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성질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가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면적이라든가 뭐 층수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면은 이제 설계도는 뭐 이제 본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약을 진행을 하고 뭔가 뭐 진행을 하겠죠? 설계도면이라는 본도면 같은 경우는 계약을 당연히 해야죠. 물론 평면 하나만 그리는데도 뭐 몇백 들어가잖아요. 인건비나 뭐 이런 작업들이. 그거를 그냥 가도면을 완성도 있게 그려준다는 게 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요? 그렇습니다. 오히려? 네네. 가도면을 쉽게 가상에 추측해서 그린 도면이라고 보면 돼요. 추측해서 이렇게 나온다.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만족시켜서 받으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힘들죠. 아, 돈을 내야 되는군요. 돈을 낸다기보다는 돈을 내도 가도면은 솔직히 완성도가 사실은 없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설계사무소들이 가도면 정도 그려서 뭐 설계도면을 해먹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만약에 가도면을 그려주고 그렇게 그려서 해준다면은 설계사무실은 아주 좋죠. 근데 그게 도면이라는 게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도면이라는 건 접근하는 게 그렇게 너무 쉽게 가면은 건물이 완성됐을 때 이 실망이라는 게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. 사람이 거주하는 거고 뭐
사람들이 방문하고 뭐 물건 파는 데는 좀 전혀 개념이 달라요. 그러면 본도면 같은 경우에는 음.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네요. 도면을 만들려면. 본도면 같은 건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겠죠. 물론 뭐 건축주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설계사무실 의견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건설회사에 의뢰하는 건 건설회사 뭐 기술자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. 그러면은 설계도를 만들 때 네. 그 건축주하고 이제 미팅을 많이 해서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 보통 그 몇 회 미팅 뭐 이런 개념도 있나요? 아니면 언제든지 늘 뭐 고칠 수가 있나요? 일단은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고칠 수는 있죠. 그런데 너무 막 오랫동안 계속 고쳐달라고 하면은 그 도면이 그 도면이었을 것이고 저 도면이 저 도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네네네. 근데 그걸 계속 고쳐달라고 그런 경우는 제가 해봤을 땐 그런 경우는 없어요. 첫 번째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이미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도면을 형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차 미팅을 하거든요. 네네네. 1차 미팅 정도 하면은 2차 미팅 때는 거의 픽스가 마무리가 된다. 돼요. 그 왜냐면 정도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정도로 오래 가진 않아요. 근데 그리고 픽스하는 시간이 더 오래 가지 건축 미팅을 여러 차례 할 경우는 별로 없고요. 평면도 완성한 뒤에 나중에 인테리어 도면 그릴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인테리어 도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,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건축할 때 일명 도면대로 시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있죠. 도면대로 시공. 도면대로 시공인데 또 굳이 또 인테리어 도면까지 거기에 또 합세해서 뭔가 또 다시 그린다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설계도에 대충 표시가 돼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여기는 마감은 뭐다, 뭐 여기 뭐 도배, 뭐 장판,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굳이 또 인테리어 도면까지 하는 이유가 또 뭐죠? 인테리어 도면이라는 거는 설계 사무실 그린 도면을 받아서 뭐 가구 배치나 뭐 이런 거, 네. 사람이 돌아가는 동선 이런 걸 다시 이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. 그게 평면 미팅 과정이에요. 저희 같은 경우는. 네. 그게 같이 좀 전에 얘기했던 미팅 과정이 그 과정이고 만약에 뭐 도배, 뭐 마루 이렇게 써놨다. 그럼 색감은 어떻게 잡을까요? 색깔. 색감이라는 게 배치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너무 화려한 색깔을 잘못 붙여놓으면은 좀 엉뚱하잖아요. 그 색하고 조화로운 뭐 색이나 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런 걸 맞추는 거죠. 그러면 인테리어 도면을 이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인테리어 도면으로 인해서 설계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? 설계도가 변경이 되죠. 외관 모양도 바뀔 수 있고 내부 뭐 구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도 다 뜯어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인테리어로 다시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런 경우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도면에 따라서 설계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미 그 시공하기 전에 인테리어 도면까지 다 나와서 픽스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게 맞죠. 그러면 인테리어 도면까지 건축하기 전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? 건축 시공하기 전에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되죠. 하기야 그래야 마감을 할 때 뭐 여기저기 다 생각을 해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골조부터 바뀌겠네요. 그렇죠. 골조를 해놓고 인테리어 도면을 그린다면은 벽을 털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. 요즘은 내진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일반 구조일 때는 벽이 뭐 옮겨가도 뭐 크게 문제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시공 중에 임의로 벽을 옮겨서 철근 배근해서 갈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면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. 최근에 이제 건축하는 집들을 가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? 뭐 구해줘 홈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채널들에서 이제 집
모양이나 집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 프로가 많잖아요. 근데 거기를 보면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배 장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. 싱크대 구조라든지 뭐 후드 위치라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화려해지고 또 그런 바람에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한 그 건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설계할 때 이미 인테리어 도면까지 완성해서 그거를 설계도에 반영을 해서 건축을 해야 이게 완성도 있는 어떤 품이 있는 집이 나오지, 만약에 그 건축 설계만 해가지고 인테리어 마감의 어떤 개념 없이 진행을 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.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문제가 생겨버리죠. 아, 생깁니까? 이미. 그래요? 마감을 하려고 할 때 건축주가 뭐 다르게 하고 싶어도 위치가 다르니까. 하기야 이렇게 인테리어 도면까지 완성을 해놓고 픽스를 하게 되면은 건축비라든가 설계비 또는 건축비 이런 것들을 정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럼 도움이 많이 되죠. 왜 그러냐면은 두려운 게 이거잖아요. 계약을 했는데 뭘 갖다 붙일지, 맞습니다. 뭘 시공할지 네, 모르잖아요. 네.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. 저희 같은 경우 평당 계약을 해도 그 인테리어 도면의 스펙에 맞는 금액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그 금액에 맞는 도면, 솔직히 뭐 저가 금액, 중급, 고급 이렇게 세 거 나뉘잖아요. 거의 중에서 저는 아니요. 중 약간 뭐 밑으로 거의 대부분 일반 다가구 지단한테 지게 되잖아요. 그거의 단가에 맞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그 단가에도 안 되는 뭐 이런 집을 나올까 두려운 거잖아요. 하기야 저도 리모델링을 해봤지만 처음에 스케치 할 때는 정말 좋은 자재이고 멋지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 형식으로 또는 그걸 보증해주는 또 하자 보증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게 뭐죠? 건축에서 하자 보증이라든가 뭐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 이행 보증 이게 있고요. 하자 보증서가 있어요. 건설 공제조합에서 이걸 해주기 때문에 뭐 건설사 안 해줘도 본인이 뭐 하자 보증하고 공제조합에 청구하면 되고요. 만약에 계약 이행 보증 같은 계약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이행 안 한다? 그러면 건설 공제조합에다 이의 제기해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죠. 어렵네요.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네요. 이게 돈이라든가 이게 건축비 이런 부분이 제일 사실은 민감하거든요. 이게 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 자금 계획에 따라서 짓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좋은 집 짓고 싶고 이런 다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요. 네.